방첩사가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상조사해라. 누가 누가 뭐 야당인지 내란 반대하는 건지 감찰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잡아내라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제보자를 찾으라고 지금 내부에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 망하는 이 싹수 노란 조직의 전형적인 망해야 될 조직이야. 예, 그런 특색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규백 장관이 지금 왕따 당하냐고. 뭔 놈의 장관, 대통령이 얘기해서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없냐고 안규백 장관이 불똥을 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JTBC 보도, 우리도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언급하니까 안규백 장관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부인을 한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확인도 안 해보고. 아니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장관의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대통령 앞에서 바로 이거 뭐야? 대통령 눈을 가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뭐 하자는 거야? 언론사가 제보를 했다고 하면 사실상의 그 신분이 어느 정도 짐작가거나 아니면 대충은 요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실제 제보자 A씨가 이거에 관련해갖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현재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윗선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놓고 이 사람이 확정을 지어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식 징계나 이런 걸 못 때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거. 투명인간 만드는 괴롭힘. 주변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주고 그렇죠. 업무도 안 시키고 책상에 앉아놓고 가만히 앉아있게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이 그런 걸 1년 몇 달을 넘게 당했던 거. 그거. 이게 진짜 네. 안규백 장관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이 정도 되면은 그 방첩사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만약 제보에 따르면 이재명 찍었지 뭐 일찍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극우 유튜브 보고 이런 거를 고발을 했는데 그거에 아무 문제 없다. 그 밑에 사람들이 안규백 장관한테 아무 문제 없다고 했겠지. 그러면은 뭐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장관들 정신 차려야 된다. 밑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늘공들은 어공을 잘 구워 삼는 법을 안다. 정신없이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가짜 보고도 하고 거짓 보고도 하고 왜곡 보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 까딱하다 큰일 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한테 그렇게까지 당부를 했는데 전형적으로 안규백 장관이 그거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밑에서 뭐 내시 같은 놈 몇 놈들 말만 듣고 그 조직 장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첩사 같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이런 식으로 반국가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청사 내부 업무 매뉴얼에 언론 제보를 국가 전복 시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정신이야?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방첩사가 문제냐면 방첩사가 자칫하면 연내 통폐합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있는 예산을 다 써버리라 그래갖고 직원들이 전부 다 목돈으로 회식 다닌대요. 업무 비용이나 이런 거 남는 거 다 써버리려고. 아니 매뉴얼.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한 건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거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이고 여기서 안 되면 딴 데로 전출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되지.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암덩어리를 고름을 짜가지고 주변으로 오히려 이거를 퍼뜨리는 행위나 똑같은 겁니다. 저대로 놔둔 상태에서 저 안에서 발본색을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 새끼들은. 저 진짜 이게 안규백 장관 본인 국방위원회 의원으로서 많이 활동했다고 국회의원으로서 앉아가지고 호통치고 갖다주는 자료 가지고 막 따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그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몇몇 장관들 그 정장관, 안장관, 또 행안부
윤 장관 이 사람들 6월 지나서 개각되게 되면 다 빼야 돼. 다 빼야 되는 다 거고요. 빼야 돼. 다 뺨과 동시에 당신들 정치 생명도 끝나요, 이제는. 이미 어? 끝났어요. 당신들 진짜 다시는 민주당에서 뺏지 못 달아요. 뭐 내가 5선, 6선 하니까 뭐 앞으로도 당 원로로서 대접받을 거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제. 아니, 누구보다도 기대를 받고 국가의 그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치, 가장 개혁해야 되고, 가장 조사해야 되고, 가장 치열하게 그 조직하고 싸워야 될 위치에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밑에서 떠받들어 준다고 대장 노릇하고 그 안에서 왕초 노릇 해가면서 그 잘못된 조직을 보호하고 그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데다 몰입을 한다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민주당 출신 의원들, 장관들 지금 하고 그리고 있는 짓거리는. 나는 이 장관들, 지금 우리 문제되고 있는 윤호중이도 마찬가지고, 정성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규백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 그 바닥에 오래 있어가지고, 능구렁이들이야. 능수능란하게 넘어가는 법을 안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절대 안 통하는 수법이라고요. 국민들이 이런 거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지 어제 보도가 또 나와서 그런지 국방부가 방첩사 정치성향 수집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못 믿어. 조사본부 수사를 통해서 뭐 조사본부면 박정원 대령님 계시니까. 이제 국방부 중장님이죠. 조사본부니까 뭐 네. 네. 박정원 대령이 조사를 하게 된다면 제대로 나오겠지만 조사를 하기 이전에 관련자들의 부서 이동이라든지 그동안의 통신 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고립시킨 상황에서 바닥부터 탈탈탈탈 털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계절님이 진짜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셨어. 국짐이 삽질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국짐 놈들이 잘하면 민주당 그냥 소멸이다. 아무도 안 찍어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도 우리가 믿고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소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민주당 의원들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여전히 관성대로, 관례대로, 해왔던 대로 안일하게 하는 애들이 3분의 2가 된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안규백 장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없었다며. 그러면서 또 수사를 하게 해? 확인도 안 해보고 확인을 일단 좀- 말뻥을 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불화를 쳐? 와, 아이, 그냥 대통령이 옛날 동료 의원 같아요? 후배 같고, 나이 어린 사회 후배 같아서 그 직무를 개무시하고, 야, 내가 그래 짬밥이 얼만데 이러면서 업무적인 데서 지금 뭐 일종의, 반항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사적 관계가 어떻게 된 걸 떠나가지고 장관을 맡았으면 그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해당 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걸 최대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그리고 그걸 잘 해놔야 네가 정무 감각도 있고 최소한 정치적으로 앞으로 쓸만하겠구나라는 걸 증빙하는 기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 출신들이 장관으로 가는 거는 대권이라든지 좀 더 큰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를 확대하기 위한 자기의 시험 무대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던 거고, 이러한 행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준 거야.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날려버려? 아니지. 뭐 날려서 좋지 뭐. 날린 게 아니고 정체를 들킨 거지. 밑바닥을 들킨 거지. 그렇지. 네 하던 대로 능력이 하다가. 그거밖에 안 어. 되고 네 기질이 그거밖에 안 되고 들킨 거니까 나 이제 당에 돌아가면 이제 뭐 고문도 하고 뭐 준 당대표도 될 거고 상임도 되고 그러겠지.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관련돼서 이제 지선 열기가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짐이 아직까지 후보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본격적인 어떤 선거전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6월 5일 이후에 본격적 선거전이 일어나게 되면요. 사실 이게 참 뭐랄까 지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풀뿌리 안에서 그 시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꼭 시장 도지사가 아니라 그런 작은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선거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번에 기존에 있는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을 다 후보에서 밀어내고 새로 물갈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움직임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각 지역에 나오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검증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응.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인 거예요. 맞아요. 응.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나서 갖고 검증하고 투표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거기까지 구의원, 시의원까지 다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정보도 많으니까 없어요. 또.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좋은 게 뭐냐면 민주당은 걸러내는 시스템이 그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후보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또는 뭐 위장 전입을 했다. 또는 뭐 범죄 전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사실 한 번씩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그나마 민주당은 예, 우리가 후보를 샅샅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검증 시스템을 조금 더 정교화시키면 그래도 비교적 나은 사람들을 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 솔직히 우리가 지선 한번 6장씩 찍잖아요. 보궐까지 하면. 근데 대부분의 지선 투표장 나온 시의원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야. 맞아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찍고 지나가는 데에서 그쳤는데 이제는 공보 붙은 거 제대로 보고 뭐 하는 사람인지 보고 내 지역에서 나 대신에 시의원으로 일할 사람인 것 같으면 최소한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뭔 일을 했었고 인터넷 뒤져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주변 사람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뽑히는 사람이 총 합이 4,100명을 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뽑을 사람들은 한둘이가 아니니까 이게 다 보기는 우리가 힘들어요. 각자 자기 지역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걸 걸러내야 이게 모여갖고 4,000명이 또 풀뿌리를 하는데 그 안에 맨날 토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비리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고 하면 그게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지역에서 출마하는 지역 의원들에 대한 관심, 이게 검증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때라는 돼. 겁니다. 너무 피곤한데 각자가 이게 해야 민주주의야. 된다. 각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일단 크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걸러낸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일단 그래도 민주당은 1인 1표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1인 1표제 이제 2달 됐습니다만 이번 지선 공천 과정에 이른바 공치모 애들을 싹쓸이 해내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걔들 떨고 있어요 지금. 한준하고 사진 찍었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 이원주랑 만났던 놈들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이와 같은 전례를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공천에서도 이번 지선에서도 승리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하게 남은 건 다음 총선에서요. 진짜 제대로 일할 사람, 수박 아닌 사람을 200명 이상 뽑아가지고 개헌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만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1년과 그 안의 정리가 그리고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 그 바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란을 이겨냈고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앞으로 2년 후에 다가올 제대로 된 민주당의 변혁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직업이 사실상 정치가 부전공이고 부업이 돼버린 상황이 됐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당을 지켜냈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